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거래 회복에 대출 규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인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걸로 확인됐다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이제 시중 5개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 대비 7조 1천억 원 증가한 715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네.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4월 9조 2천억 원 증가 이후에 3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신용대출은 102조 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700억 원가량 이제 감소했지만 주담대가 559조 7,5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나면서 이제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네, 아마 서울을 중심으로 네. 수도권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 영향이 크겠죠. 맞습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자 주택 매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지난달에 주담대 금리를 한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정도 올렸었는데요. 네. 이 대출 수요를 막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이제 유예되면서 대출 수요가 또 급증했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떤 대출 수요를 또 자극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매주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주담대 가산 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이제 은행채 5년물 이제 금리가 지난달 초 3.49%에서 지난달 말 한 3.276%까지 내려갔어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은행들의 또 가산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담대 금리 기준이 되는 이제 금융채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가산금리 인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계대출은 늘어났는데 네. 기업대출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주춤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제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을 보면은 전월 대비 한 3조 1,900억 원 증가한 162조 730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아까 7.5조 원 정도 증가한 주담대 증가세와는 좀 차이가 있었죠. 중소기업 대출도 3조 6천억 원 늘어난 656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원화 대출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14조 7천억 원 늘어난 1,555조 7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네. 한편 그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한 909조 3천억 원으로 18조 원가량 증가했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 예금이 한 29조 1천억 원 감소한 609조 6천억 원 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권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7월 소비자 물가 2.6% 상승, 석유류, 과일,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이어가기는 했는데 이게 전달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7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상승폭이 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6%가 올랐습니다. 네네. 이 물가 상승률 추세를 보면 올해 4월부터 4개월째 2%대에 머물렀지만 상승폭이 이 전월의 2.4%보다는 커진 것이죠. 이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결과였는데요. 이 연합인포맥스가 국내외 증권사 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물가가 한 평균적으로 2.52%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6% 올랐으니까 시장보다는 좀 크게 오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동네 마트만 가봐도 알 수 있는 게 과일값이 비싸서 뭐 도저히 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석유류 제품하고 그 과일 가격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한 5.5% 올랐는데요. 축산물과 수산물의 상승폭은 크진 않았는데 농산물이 지금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이 과일 가격 강세도 이제 계속됐는데요. 사과가 39% 올랐고 배가 154% 올라서 이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네네. 그리고 상추
부추가 57%, 시금치가 62% 올라서 이 채소류도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통계청에서는 폭우를 비롯한 이 기상 상황 영향으로 생육 주기가 짧은 채소류 가격이 좀 전월보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류도 아까 말씀드린 석유류도 8.4% 올랐는데 이것도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고요. 네.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유가 상승 등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한 0.32%포인트 끌어올렸고 농축수산물도 0.41%포인트 정도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결국 계절적인 영향이 네. 있었다는 설명이고.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많이 올랐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서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가 3%가량 올랐습니다. 예. 식품 물가가 3.4% 올랐고 식품 이외의 물가는 한 2.7%가량 올랐고요. 지금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이제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7% 올랐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 초반대에서 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기는 했어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1% 올랐고 이 OECD 방식의 어떤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렇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번 물가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은행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유가와 날씨 영향으로 이제 7월에는 다소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이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근원 물가가 전월 수준에서 유지가 됐지만 석유류 등 이 비근원 물가가 높아지면서 전월보다 물가가 소폭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한은은 이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작용한 데다가 이제 국내 집중호우 등의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으로도 봤고 이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2%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네.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봤습니까? 하는 이제 근원 물가가 좀 하향 안정된 가운데 8월부터는 작년 이제 유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하면서 다시 좀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은 다만 이제 중성 정세 악화와 기상 여건, 환율 추이 등과 관련한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8월 경제 전망 시에 향후 물가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제 분기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자율 규제했더니 미정산 사태, TMF 방지법 추진.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전자상거래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정치권에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TMF의 이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이 법률과 규제의 미비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 정산 문제가 1차적으로는 TMF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어떤 잘못된 경영이 원인이긴 하지만 이를 자율 규제에만 맡겨둔 제도의 허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피지사의 건전성을 보다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규제의 허점을 지적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빗발쳤어요. TMF는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피지사입니다. 이 피지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 대상인 다른 금융업자와는 달리 이 등록 대상입니다. 네. 이 허가 대상이면 자본금의 증액이라든가 배당 제한 등의 어떤 경영 개선을 위한 이 필요한 조치를 좀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피지사는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어요. 금감원이 가만히 있진 않았고 이 개선 협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를 강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TMF 사태 방지법을 또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정산 주기를 네. 법적으로 명시해 놓겠다는 거죠. 네, 이제 최장 70일에 달했던 이 TMF의 문제가 됐던 정산 주기를 이게 민사상의 문제로만 남겨뒀다가 이번 사태를 좀 키웠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이 정산 주기 문제는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라던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이제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고요. 네. 정산 전까지 묶인 자금을 플랫폼이 유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입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이제 사용을 하는 등 판매 대금을 제3의 이제 금융기관에 맡기는 에스크로 정산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해 놓은 그렇죠. 상태인데 이 다른 회사로의 매각이나 합병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티몬과 위메프를 포함해서 큐텐사나 그룹사를 모두 이제 각자 도생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큐텐의 계열사 중 하나인 인터파크 커머스는 독자 경영에 나서고자 자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역시 독자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상대방으로 지목된 곳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등 이제 중국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네.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지도가 있는 위메프를 인수한다고 하면은 뭐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그리고 이제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제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통한 어떤 사업 정상화 선택지도 조려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대표는 두 회사를 이제 합병해서 이제 판매자들의 채권을 이제 전환사채로 바꾸는 걸 좀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이건 이제 티메프하고 위메프 생각이고 팔고 싶다라고 해도 사려는 쪽이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그렇죠. 건데 네. 이런 전략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지금 모 회사인 큐텐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매각이나 합병 외에 뾰족한 수는 뭐 지금 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메프의 인수자로 거론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뭐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뭐 관련 기업과 뭐 접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선을 좀 긋기도 했고요. 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이 ARS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법원이 ARS를 승인할지 뭐 회생 결정을 내릴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